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54만 9천 원을 감액 없이 100%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금융재산 관리 비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기 위한 금융재산 관리 비법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현재 33만 4,810원인 기초연금을 2025년에는 8,700원이 인상된 34만 3,510원까지 지급하고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에게 40만 원을 우선 지급한 후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40만 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당장 40만 원까지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급여액이 64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25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20%를 적용받더라도 월 53만 9천 원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 어르신들의 노후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당분간은 소득 하위 70%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금융재산의 적용 범위와 적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 첫 번째는 기타 증여재산입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주는 결혼자금은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기타 증여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달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영원이 될 때까지 그 잔액만큼을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독 가구의 경우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매달 235만 7천 원, 부부 가구의 경우 286만 4천 원씩 차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했다면 단독 가구는 43개월, 부부 가구는 35개월이 지나야 증여한 재산이 모두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간혹 증여세 납부 유무, 비과세 적용 여부와 기초연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두 번째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에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또한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되는데요. 그 이유는 수익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최대한 빨리 계약자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資産세 번째는 주식과 수익증권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에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이 되며 만일 배당금이 있다면 다음해 4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됩니다. 간혹 가족의 주식 투자를 위해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모두 본인의 금융재산에 포함이 되므로 가족 간의 명의 대여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재산 네 번째는 저축성 예금입니다. 저축성 예금이란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을 말하며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기초연금에 반영될까요?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해인 4월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 소득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다음 해인 2025년 4월부터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 다섯 번째는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은 저축성 예금과는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 예금, 저축 예금 등을 말하며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평균 잔액을 조사합니다. 여기서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기초연금 신청 전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거나 자녀 통장으로 이체하면 금융재산이 자연스럽게 줄어서 기초연금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오산입니다. 2011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재산의 변동분에 대해서 증빙 자료가 없다면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 현재 금융재산은 과연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금융재산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일 경우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공제하면 8천만 원이고 8천만 원의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금융재산 1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26만 6천 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2억 원일 때 소득 인정액은 60만 원, 3억 원이면 93만 3천 원, 4억 원이면 126만 6천 원, 5억 원이면 소득 인정액은 1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금융자산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잊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 소득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이자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 4만 원씩 기본공제 후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5%라고 가정한다면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월 이자 소득은 29만 1천 원이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하면 25만 1천 원이 되겠죠. 앞에서 먼저 계산해 두었던 금융자산 1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 26만 6천 원에 이자 소득 25만 1천 원을 더하면 51만 7천 원으로 갑자기 높아지게 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이자 소득을 더해주면 2억 원의 소득 인정액은 114만 3천 원, 3억 원이면 176만 8천 원, 4억 원이면 239만 2천 원, 5억 원이면 소득 인정액은 301만 8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의 경우 2024년도 선정 기준액이 213만 원이므로 금융재산만 놓고 본다면 3억 5천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선정 기준액이 340만 8천 원 이하이므로 금융재산 5억 5천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금융재산뿐 아니라 일반 재산, 소득, 부채 등도 모두 적용해야 하므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금융재산은 그 종류마다 적용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셔야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